충북 늘봄학교 집중지원단 TF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구성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구성은 단장은 부교육감으로 관련된 분야의 교수 2명 등 총 32명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역할은 분야별 영역별 협의회, 학교교육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부서간 협력과제 발굴을 통해 늘봄학교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추진 예산 지원 시에 학교별 상황과 수요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100개 학교로 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하여튼 인력, 공간,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정책도 있고 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또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 평상시의 기본적인 방향이 단위 학교에 대한 그 학교 운영은 교장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인 검토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예. 물론은 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그리고 인력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도 교육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적용해야지 교육부가 일정한 얘기를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획일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북교육청도 지금 이제 그동안은 쭉 따라왔습니다만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지원투표별로 늘봄학교를 담당할 초등교사, 이 초등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한시 기간제 전담교사를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예. 채용 대상 인원인 80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이 지원을 했고 최종 선발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제천, 보은옥천, 진천, 계산, 증평, 음성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교원적인 소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초등자격 소지자를 중등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자원을 충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학기에 전국적으로 인력을 제공하게 되면 도내에서는 인력 확보에 아마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인력 확보 및 지원 관련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충원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2학기에 똑같은 시기에 다시 수업을 담당할 기간제 전담 교사를 충원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돌봄 실무사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 실무사에 대한 자원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당초 늘봄 기간제 전담 교사 채용 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주 5시간 수업을 담당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 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실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중등교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전 사실은 이렇게까지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 수업 시수까지 정해주는 건 문제겠다고 봅니다. 요 내용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5시간 중등교사 자격증은 수업을 하는 이런 게 없고 단위학교 교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법 터두리 내에서 충분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현장에 맡겨두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교장께서 오더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채용된 교사가 어그리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계약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주장을 하면 학교에서도 무리하게 강요를 못할 겁니다. 이건 노조나 그 단체에서 그분들의 권한 차원에서 할 얘기지 단위학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학기에 채용된 늘봄 기간제 교사의 연령대별 예. 인원과 비율을 보았습니다. 예. 20, 30대가 28분, 40, 50대가 32명, 60대 이상이 20명, 예. 40, 50대가 40%이고 60대 이상이 25%나 나타났습니다. 예. 늘봄학교의 특수성상 저학년이고 수업과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5, 60대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가 근무 환경에 잘 적응하시는지, 애로점이나 어려움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나이 많은 언론인들이라도 학교에 찾아오는 게 고맙다고 할 정도로 지금 기본적인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입니다. 2학기에 공무직 늘봄 실무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와 늘봄 실무사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 교사와 늘봄 실무사의 역할과 업무를 소뒤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게 조금 빨리 뭘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이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충원된 그분들이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역할과 분담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그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24년도 충북 늘봄학교 추진 계획상 늘봄학교 운영 체제를 보면은 향후에는 기존의 전담, 이 돌봄 전담사가 늘봄 전담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업무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 돌봄의 전담사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8시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특수한 대상의 학생들의 돌봄만 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요걸 닭을 받아들이겠다는 늘봄 정책으로 펴서 돌봄 전담사가 늘봄 전담사로 바뀌려면 사전에 그 추건할 때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돌봄은 1년 단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돌봄 전담사가 돌봄 교실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어 밀착 관리가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늘봄은 필요시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기간제 전담 교사는 대부분 행정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서 아동을 밀착 관리할 전담 교사가 부재하여 아동의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안정적인 돌봄과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이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무방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고민하겠습니다. 늘봄 같은 경우는 돌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포 형성이 또 덜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안전의 문제나 케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대부분의 학교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아침 늘봄을 운영하고 있고 저녁 늘봄은 지역 돌봄 기관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교 학생 돌봄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녁 늘봄 학생을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우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퇴직한 교직자 활용 관련된 그분을 봉사활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봉사자가 많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저녁 방과후 돌봄, 이 문제는 현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 충분히 존중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고려를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여가는 동선을 보고 그 아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짤 수 있는 협의체 구성되는 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인력풀 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별로 돌봄 프로그램, 늘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내부, 외부, 위탁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시행 시 모든 학교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면 한정된 인력풀 내에서 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원거리 학교는 강사 어려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집에.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어떤 지원 계획이나 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하여튼 그 인력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도심에서도 사교육 혜택을 받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 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실제 그 비용도 줄어들 거거든요. 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 연수 더 강력하게 해서 단지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이 방과후 교육하는 강사들의 역량 강화도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실제 그 인력도 그런 그 강사의 인력 풀도 확대하고 강사들의 역량도 함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늘봄학교 강사 수당에 대해서 시간당 4만 원, 돌봄 강사 수당은 학교별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이 늘봄은 한 프로그램을 2시간씩 편성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 강사 수당이 더 높은 쪽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 어기고 3만 5천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예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제시한데도 원래 그 권한이 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냥 예산의 한도 내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계획하는 강사들과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7월부터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방학기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학교마다 여름방학 늘봄학교 운영시간,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름방학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이나 운영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여름방학에도 겨울방학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돌봄 공간에 있는 그 학생들도 자기 주도식으로 학원에는 안 가지만 그 자리에서 숙제도 하고 또 필요한 책도 읽고 그래서 굳이 학원을 안 가도 그 돌봄 공간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거 하려면 돌봄 공간에도 자기 주도식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장착돼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지역 공공기관 중에 그 좋은 공간이 있으면 그리 아이들을 모아서 방학 때 그 방학 격차, 방학 때 학원 다니는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고 학원 못 다녀가지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 때문에 요새 학력 격차 중에 방학 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들이 살피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상태를 분석해서 방학 동안에도 늘봄학교는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 발달하고 부모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늘봄학교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장 제도 시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내 각 학교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2학기 전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늘봄학교 전용 공간 마련, 늘봄 전담 인력과 돌봄 전담사들의 역할 및 업무 명확화,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